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 국민과 각본 없는 토론에 나섭니다. 국정 지지도를 이 바닥까지 끌어내렸던 조국 사태 이후 국민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한 일종의 특단의 대책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인사 실패와 대북 관계, 한미일 안보 문제 등 여러 쉽지 않은 주제들이 핵심으로 올라와 있어 문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없지 않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의 관전 포인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이성휘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예. 글쎄요. 지금 MBC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오늘 8시 반입니까? 8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8시부터입니까? 개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오늘 8시 MBC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각본이 없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00명의 국민이 질문을 자유롭게 하고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답변합니다. 예. 사회는 방송인 배철수 씨가 보게 됩니다. 일단은 무대는 아고라 형태로 국민들이 문 대통령을 둘러싸는 모양으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질문한다라는 주제 영상을 상영하고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 소개, 또 국민 패널 소개, 문 대통령의 짧은 인사말 이후에 질의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예. 질의응답은 현장 질문, 그리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의 영상 질문, 또 실시간 온라인 질문 등으로 이게 1, 2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이제 끝나고 대통령의 소감 발언으로 종료됩니다. 예. 일단 방송 시간은 100분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제 현장 상황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방송 화면으로 나오는 것이 아마 그 청와대에서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 예고 영상을 작성을 한 걸 만드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국민들 300명이 대통령에게 자유롭게 손을 들어서 질문권을 요청하고 사회자인 배철수 씨가 지명해서 아무 질문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문 방식이라든지 주제라든지 그런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물론 MBC에서 처음에 신청을 받았을 때 어떤 질문을 하겠다 대충 내용을 공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 내용과 동떨어진 질문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 300명은 어떻게 선발을 한 거죠? 300명은 MBC가 이제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모집을 했는데 MBC 홈페이지 통해서 일주일간 국민들이 성별, 지역, 연령 그런 거를 밝히면은 그걸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300명을 선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노인과 소외 지역, 좀 장애인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소외된 계층을 좀 더 배려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대통령이 움직이게 되면은 경호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인터뷰를 잘 안 나가는 편인데 이번에도 경호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전에 다 조율이 된 겁니까? 그거는 청와대 측 경호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청와대 측에서 좀 밝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경호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청와대에서 이게 패널 선정할 때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MBC가 하고 뒤에 청와대 경호처에서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경호실, 대통령 경호실, 청와대에서 이 패널을 선발하는 데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MBC가 임의적으로 선발한 그런 패널들을 사후적으로 이 경호를 위해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같이 보겠군요. 그 무대에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평소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낮은 경호라 그래야 할까요? 평소 국민들 만나는 등산 같은 것도 하고 예. 거리에서 스스럼 없이 국민한테 다가가서 악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가 철저하게 된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은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경호 실무자 입장에서는 참 모시기 힘든 대통령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발언을 몇 번 하더라고요. 예. 그런 그쪽 사람들 만나보면. 알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이런 국민과의 대화를 했죠.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검찰의 영원한 유행어죠. 유행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가전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보통 대통령과의 대화, 물론 그것은 검사와의 대화였지만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상황에서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서 질문했던 그런 것인데 역대 대통령들은 어떻게 이 국민들과 대화를 했습니까? 예, 그 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 그 6공화국 된 다음에 이제 국민과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예.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6.29 선언 3주년 1990년에 청와대로 각계 인사 120명을 초청해서 12명과 대화했고 그 모습을 TV로 생중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김영삼 대통령인데 김 전 대통령의 경우 그 국민과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약간 말실수를 우려한 참모진의 만료가 있었다고 예. 그런 좀 뭐랄까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국민과의 대화를 4차례 실시했고 가장 잘 활용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습니다. 예. 특히 당선인 시절인 98년 1월달 이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섰는데 그 당시 주제가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줍시다였습니다. 네. 이게 IMF 극복을 위해 국론 통일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청률 50%를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4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초의 인터넷 즉석 질문을 받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대통령과의 대화로 명칭을 바꾸고 3차례 실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국민과의 직접 대화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탄핵 국면에서 그 보수 논객 유튜브 채널인 정규제 TV와 한 차례 인터뷰 가진 게 이제 유일한 국내 매체 인터뷰입니다. 네. 역대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보면 좀 각 시기, 각 시절, 각 공화국의 시절의 어떤 특성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다는 것은 좀 처음 듣는 시청자들께서도 계시는 것 같아요. 청와대로 이제 불렀고 이것을 TV로 생중계를 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안 했다고요? 예,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대중 연설을 많이 하셨고 또 대국민 담화, 실명제 같은 거 대국민 담화를 많이 하셨지만 네. 그 국민과의 대화 같은 경우는 그 말실수가 그때도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좀 발음 문제도 있었고 돌발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 좀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청와대 내부적으로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고 좀 그런 뒷이야기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이야기가 정치권에 좀 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파악하기 어렵고요. 예. 글쎄요. 추억을 좀 더듬어 본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광을 강간이라고 하고 외무를 애무라고 하고 그랬다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죠. 하지만 한국 민주사의 큰 획을 그은 대통령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이 4차례나 실시를 했군요. 예. 예.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십시다. 이 당시 이때가 이제 그 IMF 때고 근무호기 운동이라든지 그 전 정부에서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인수인계를 한 뒤라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네, 당시에도 그래서 나라 공고문을 열어봤더니 빈문서만 있더라 그런 네. 식의 표현으로 국민들이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많은 자극을 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연령에 따라 추억에 젖으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을 빼고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이거는 왜 그렇다고 봅니까? 이거는 주체를 대통령을 좀 더 높인 거로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을 위해이고 대통령이 밑에서 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과의 대화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국민이 물어봐라. 약간 좀 그런 구도가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통 대통령이라고 많이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처음 국민과의 대화, 그것도 일방적인 대화이긴 합니다만 본인에 대한 어떤 탄핵 국면, 여기에 대한 방어 차원 이렇게 소진을 했습니다. 예, 이번 국민과의 대화가 지금 기존과는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예, 패널 선정은 물론 진행 방식까지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고 300명의 방청객이 손들어서 질문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개입도 최소화되면서 질문의 분야와 순서도 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 특히 질문자가 기자나 전문가 패널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이 좀 주목되는데요. 보통 기자나 전문가 패널 같은 경우는 답변하는 사람이 답변을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정제된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경우 좀 그런 정제된 발언보다는 다소 좀 공격적이거나 돌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고 예. 또 현장이 그 전국에 생중계되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좀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예.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는 좀 미지수고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문 대통령이 대응할지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토론 그 패널들 보면 가끔 일반 국민들도 나오시는 경우가 뭐 더러 있는데 이분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솔직히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돌발 질문들이 나올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군요. 오늘 주로 어떤 내용이 다뤄지겠습니까? 일단 그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고 또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동산 대책, 일자리 문제, 경기 불황, 자영업자의 고통, 소득주도 성장, 대입제도 개편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예. 그리고 주 52시간 네, 그것도 있고 여러 주로 민생 경제 문제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뭐 한반도 비핵화, 남북 문제, 또 지소미아 문제, 또 한미 방위비임 분담금 문제 등 외교 안보 문제도 폭넓게 논의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도 그 조국 전 장관 논란, 또 청와대 쇄신, 내각 쇄신, 문 대통령 개인적인 뭐 질문도 있을 것 같고 또 국민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 토론이라는 것은 중간에 그 중재를 하는 또 그 진행을 하는 진행자도 상당히 그 역할이 중요한데 배철수 씨가 어떻게 낙점이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알려진 게 있습니까? 글쎄 일단 배철수 씨는 잘 아시겠지만 라디오 DJ로 20년인가요? 아주 오래 하셨고 국민들 호감이 좋고 또 문 대통령과는 동년배입니다. 그 56년 그런가요?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 문 대통령과도 이야기가 되는 분이고 예. 또 국민 그 이미지도 좋고 이것저것 다 감안해서 이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뭐 배철수의 음악 캠프 같은 경우는 뭐 20년 넘게 예.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베테랑 진행자라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글쎄요 대중문화 전문가가 진행하는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뭐 그 문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지지율은 다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뤄지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밥상에 올라온 이 주제들이 상당히 좀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들 아닙니까? 예. 또 일부는 청와대, 특히 이제 문 대통령에게 굉장히 아픈 주제고 그런데 문 대통령이 왜 이걸 자청해서 이렇게 국민과의 대화를 하게 됐을까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5년 단임제 대통령 제의 한계가 이제 임기 반환점을 찍는 순간 그 국정 원동력이 좀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2년 6개월 동안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더 소통하고 좀 힘을 모아보자 그런 의미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측은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이 여과 없이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국민 통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생방송으로 생생한 질문을 주고받는 게 이제 대통령이 얼만큼 국정을 파악하고 있고 또 얼만큼 순발력 있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국민들이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문 대통령 취매설을 유포하는 그런 보수 그 유튜브도 있었죠. 예. 사실 그런 그걸 일축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문 대통령이 직접 다양한 정부 정책을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또 국민들의 쓴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소통의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강조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예.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기자회견 등을 좀 분석을 해보면 초기에는 상당히 좀 많이 나섰죠. 그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인사라든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았던 것이 이제 그 기억이 납니다. 과연 청와대가 또 문 대통령이 바라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 오늘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8시요? 예, 8시입니다. 그 MBC를 틀면 볼 수가 있습니까? MBC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그거를 받아서 중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방송사에서도 다 나오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 리듬 팀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생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